그냥 야산 중턱의 폐가에 장롱에 넣어버렸어 갖고 뭔가 다급했거나 아니면 뭔가 쫓기고 있거나 아니면 딱히 그렇게 경험치가 별로 없거나 2014년 5월 충북 영동의 한 야산. 숲속은 여전히 쌀쌀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수사팀은 숲을로 우거진 야산에서 한 여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가출 신고가 접수된 여성을 찾고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수사팀이 야산 중턱에 있는 어느 폐가를 수색하던 도중 폐가 안에 버려진 장롱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모습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롱의 문을 열어본 수사팀.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린 장롱 속에는 한 여성의 사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는 가출 신고로 접수된 34살 임씨. 임씨는 목에 끈으로 졸린 사큰이 있었고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로 추정됐습니다. 김해에서 가출 신고된 여성 임씨가 왜 충북 영동의 야산, 그것도 폐가 속 장롱 안에서 발견된 것일까? 사건은 2014년 4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임씨의 아버지 전화로 시작됐습니다. 제 딸이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안 돼요. 30이 넘었고 직장을 다니니까 어디 출장을 가서 바쁘게 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집에도 오지 않아서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임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약 한 달 전 그녀의 생존 반응이 멈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생존 반응은 체크카드를 사용한 흔적이었습니다. 임씨가 체크카드에서 돈을 모두 뺀 이후 금융거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출금은 총 5회에 걸쳐 이뤄졌고 금액은 총 395만 원입니다. 잠적을 하기엔 너무나 적은 돈. 임씨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 했던 것일까? 그런데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출금한 사람이 임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금을 인출한 사람은 정체불명의 남성. 경찰은 주변 탐문을 통해 CCTV에 찍힌 남자가 창원의 모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32살 강씨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호스트 남성 종업원과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 임씨. 대체 이들은 무슨 관계이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경찰은 강씨의 행방을 찾는 한편 사건의 실체를 하나씩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영동의 한 폐가 장롱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제 임씨 같은 경우에는 김해에서 이제 거주 중이었는데 이제 사체는 충북 영동 야산. 김해 주변은 사실은 이제 산이나 좀 나가면 바다라든지 뭐 여러 유기지가 있을 텐데 200km가 넘는 곳 폐가 안 장롱 속에 유기했어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근데 그러면은 네. 그 전제는 이제 이미 김해에서 살해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김해에서 살해를 못하고 여러 가지 뭐 돈, 뭐 카드 번호, 네. 비밀번호 뭐 이렇게 말하자면 그 비밀번호를 못 얻었다라고 하면은 데리고 도로다닐 수도 있는 거죠. 한 명이니까. 그렇죠. 그러고 또 뭐 사실 200km 올라가지만은 뭐 경부고속도로나 그러니까 중앙고속도로 타면은 네. 100km, 200km는 금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딱히 그런 부분은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그때는 아마 살아 있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살해를 한 후에 그때 이제 뭔가 유기를 생각했을 때는 이미 내륙적으로 들어와서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아무래도 면식 있거나 지리감이 있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게 영동이지 않을까? 범인이 아는 곳. 범인이 네.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곳. 근데 그러기에는 좀 그냥 야산 중턱의 폐가에 장롱에 넣어버렸어 갖고 네. 이거는 사실 그러면은 그렇게 뭐 범행에 익숙하거나 뭔가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제일 빨리 편하게 처리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진 경우 본인과의 면식 관계 때문에 본인에게 수사망이 좁혀온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묻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그렇죠. 발견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 범인이 뭔가 다급했거나 아니면 뭔가 쫓기고 있거나 아니면 딱히 그렇게 경험치가 별로 없거나 뭐 이런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된 것 같아요. 혹은 아예 가족이라든지 그런 직접적인 관계성은 없을 정도라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완전히 알기는 알아도 개인적으로만 알 수 있는. 네. 피해자하고만 알 수. 근데 그것도 좀 웃겨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정도는 경찰이 찾아내거든요. 네. 왜냐하면 피해자의 주변에를 찾다 보면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생존 반응, 신호라든지 카드 사용 내용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니까 체크카드로 395만 원을 뽑았는데요. 이때 호스트 일명 선수라고 하는 호스트바 남성 종업원이 이걸 뽑은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CCTV로 노출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지가 범인이요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범인이면은 되게 멍청한 거고, 그렇죠. 아니면 범인이 사실 많이 보잖아요. 이제 인출책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살해나 이런 거 따로 있고. 근데 그렇게도 못하는 네. 범인인 것 같고. 네. 만약에 체크카드로 하면은 알바라도 써갖고 돈 뽑아오라고. 네. 그렇게도 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액수가 적죠. 395만 원에. 네. 그 비용을 몇십만 원 주면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395만 원도 애매해요. 몇 천만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2014년이면은 사실은 이제 금품이나 강도 살인 범죄가 일어나기엔 좀 늦은 시기거든요. 이때는 이제 사실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체크카드나 이런 걸 많이 없어서 이런 범죄들이 줄어가고 있는 시점에 그렇죠. 기껏해야 400만 원도 안 되는 돈하고 여성을 죽여서 묻었다.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그래서 하네요. 네. 이게 그냥 뭔가 급하게 뭘 했거나 네. 별로 경험이 없는 애가 했거나 네. 아니면은 실제로 돈이 좀 많은 줄 알았는데 이게 좀 까보니까 없다. 그러면 말대로 이 사람이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라고 하니까 네. 호스트바에 놀러 온 손님 중에 돈 잘 쓰는. 돈 잘 쓰고 막 근데 사실 허세였던 거죠. 돈이 있어 보이니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저 사람한테 뭔가 돈을 달래거나 강도를 하려고 했다가 살해했거나 이런 형태가 금방 견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목에 졸린 사큰으로 살해했다라는 것 자체도 일단 감정적인 요소도 배제되는 살인을 위한 이렇게. 그러니까 목에 끈을 졸리는 사건인데 네. 이게 딱히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죠. 네, 예를 들어서 뒤에서 그냥 목숨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조인다든지 네, 이런. 그러니까 네. 다른 도구라든가 네. 칼이라든가 어떤 둥기라 이런 것도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했다는 거니까 네. 딱히 이렇게 감정적인 요소는 보이지 그렇죠. 않는. 네, 알겠습니다. 경찰은 호스트 강 씨의 행방을 수소문했는데 그가 아주 의외의 장소에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용의자가 특정되자 수사를 시작한 경찰. 강 씨의 거주지를 추적하던 중 경찰은 그가 현재 마산교도소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접견에 나온 강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분이랑 손님과 접대부 사이로 만났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다른 여자랑 있었습니다. 그는 임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기에 임 씨를 살해하지 않았고 살해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당시 같이 있었다는 여자와 그냥 같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성 윤 씨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상해를 입힌 죄로 교도소에 갇혀있던 당시 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가게의 종업원 윤모 씨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과도로 위협해 고가의 지갑과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등을 빼앗고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임 씨를 살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강 씨가 임 씨의 카드로 돈을 인출한 건 어떤 상황이었을까? 경찰은 주변을 탐문하던 도중 평소 강 씨가 돈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친구가 사설 스포츠 도박에 푹 빠져 있었어요. 사치도 심했고요. 외제차 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다가 도박으로 1억 날렸다나.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돈 그랬어요. 저번엔 자기 차도 저당 잡히고 스포츠 도박을 하더라니까요. 강 씨가 차를 저당 잡혔다는 단서. 피해자 임 씨는 김해에서 200km나 떨어진 영동에서 발견되었기에 경찰은 강 씨가 렌트카를 빌렸다고 판단하고 그가 렌트한 카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렇게 렌트카의 GPS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날 새벽 강 씨 렌트카가 충북 영동에 갔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 씨가 임 씨의 카드에서 돈을 빼내는 CCTV 자료 영상을 보여주며 강 씨를 취조하기 시작한 경찰.
그 누나가 단골 손님인데 평소에 돈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박비 좀 갚아달라고 했는데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목 잘라서 살해한 후에 영동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평소에도 차에 칼을 휴대하고 다닌 강 씨는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후 청테이프와 노끈으로 몸을 감싸서 결박했다고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임 씨에게서 체크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후 임 씨를 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강 씨. 강 씨는 이후 원래 알고 있던 충북 영동 야산 폐가에 사치를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평소 씀씀이가 크던 피해자로부터 중국 어학연수 예정이라는 말도 들은 터. 하지만 ATM기에 카드를 넣고 뽑은 돈은 39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망이 좁혀올까 불안해진 강 씨는 임 씨를 살해한 5일 후 자신이 일하는 가게의 종업원에게 또다시 강도 상해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거녀를 시켜 범행을 신고하게 했습니다. 네, 이제 타임라인을 수사 상황상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ATM기 CCTV를 확인해서 강 씨의 존재를 확인을 합니다. 경찰이. 그러면서 강 씨가 자백을 안 하니까 이제 렌터카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충북 영동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 인분을 수색을 해서 시신을 발견을 하고 또 이제 다시 자백을 좀 받아내는 그런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실종 사건으로 네, 시작이 됐었죠. 시작이 됐어 갖고 네. 실종자의 카드로 돈이 네. 뽑힌 걸 확인하고 돈을 뽑은 강 씨를 잡고 어떻게 했느냐? 뭐 대충 알겠죠. 네. 이게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답을 안 하니까 강 씨 명의의 렌트카가 영동. 네. 영동에서 수색 중 발견, 자백 이런 식이죠. 네. 지금 이제 돈 액수가 중요한 이유가 스마트 뱅킹을 사용해서 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319만 원을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강제 이체를 딱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인 전에 통장 잔고를 확인을 했어요. 얼마 있는지. 그렇죠. 이게 몇 천만 원 있는 통장이 아니라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살해를 하거든요. 이걸 뽑고. 피해자 돈을 모아갖고 네. 아마도 한 목에 뽑을 생각으로 네. 이체를 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금액이 어쨌든 안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뭔가 생각이 되게 얇다고 해야 그러니까요. 되나요? 예. 이 사람이? 그리고 뭐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악독하게 뭐 대출을 받게 시켜가지고 뭐 그 돈을 네. 뭐 다 피해자한테 대출받게 시킨 돈을 가져온다든지 되게 안 좋은 많은 사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돈만 뽑는데 그리고 또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 돈을 노린 부분도 있지만 네. 약간 그 자신이 속았다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네.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생각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손님으로 와서 돈을 많이 쓰고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없더라.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살해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말하자면은 돈을 노린 건 맞는데 네. 실제로 거기에 맞지 않아서 뭔가 그거에 대한 상당한 분노가 있어서 네. 살해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고 나서 한 행동이 다른 여자를 칼로 찌르고 이 사람에게 돈을 또 강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여자친구를 동거래를 시켜가지고 이거 신고해라 그래가지고 이걸로 교도소를 가서 피하거든요. 어디서 봤는지 네. 교도소에 있으면은 수사를 안 한다. 피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는데요. 2심에서 재판부는 강 씨의 범행이 사체 유기에서 사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유사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감안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중 일부가 선처로 호소하고 있고 박 씨가 불우한 성장 과정 등을 겪은 점들을 고려했다라면서 징역 42년형을 선고를 합니다. 피해자 중 일부라는 게 누구죠? 아마 지금 가슴에 상해. 칼을 찔린 네, 강 그죠. 씨일 수도 있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 피해자가 지금 몇 명이냐면 2명이라고 봐요. 네. 아니 종업원 호소한 거는 이 사건과 관련이 직접 없죠. 관계가 없죠. 이걸 왜 병합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 판결문에 이게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네. 불우한 성장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일정 정도 뭐 동정의 여진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을 죽였잖아요.
도박 네. 때문에 자기 도박 때문에 그러니까요. 돈 뺏으려고 사람 죽였잖아요. 이게 강도살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도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굉장히 높은데 네. 참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분명한 거는 사람을 돈을 노리고 죽였는데 그것과 양형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죄에 맞는 형과 그것에 대한 양형이 분리가 돼 있는 부분이 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토막을 내고 아니면 잔인하게 훼손한 그런 범죄도 네. 무기징역인데 얘는 그래도 죽이긴 죽였지만 훼손하진 않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무기징역은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스포츠에 빠져 있고 자기가 이제 골프 치러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빚내고 이것 때문에 이제 호스트 일하다가 뭐 손님 죽이고 이런 건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행실 자체가 되게 생각이 짧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우한 성장 과정이 그래서 연결된 건가? 아니, 그러니까 불우한 성장 과정이 동정을 받을 만하긴 하지만 그것이 살인 사건의 강도살인의 대체, 강도살인을 내 형량을 낮출 사실 연결점이 너무 없는데. 이제 오늘 뭐 이제 사건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피해자 여성분께서 호스트바를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2차 가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연결 있죠. 좀 됩니다. 사실 네. 저는 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네. 피해자를 정숙하지 못한 여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강한 의심이 들어서 이건 좀 그냥 의심이겠죠. 네. 사실. 자,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야 살인 면허가 되는 것인지 사람을 살해하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찌른 사람이 다시 나오면 어떤 짓을 할지 유기형을 받은 강 씨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돌아가신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오늘 크라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